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찌렌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동명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명사는 일종의 준동사고 문장을 우리가 다루다가 준동사를 만난다는 것은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문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읽고 잘 표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오늘은 동명사 편의 첫째 날, 동명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읽고 문장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판단하고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동명사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튼 이제 동명사를 3번 내지 4번의 강의에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동명사를 잘해야 되느냐?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이 되니까 잘 대처해서 독해를 잘하기 위함은 물론이고요. 의외로 부정사편보다는요, 동명사편에서 문법 문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큰 것들이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동명사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66강, 66강 문법 중에서도 동명사에 대한 이제 문법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영어에는 준동사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준동사라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동사를 서술어에 안 쓰고 서술어 이외에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혹은 부사처럼 쓰기 위한 것을 준동사라고 했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준동사 중에서도 명사처럼 쓰는 준동사에는 이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동명사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동명사의 첫날 강의죠. 동명사의 첫날 강의로서 동명사를 어떻게 발견할 거냐부터 시작을 하면 동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ing가 붙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이루는 것을 보통 4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ing 붙은 명사를 우리가 이제 그 중에 동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ing 붙은 형용사를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고요. ing 붙은 부사를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ing 붙은 동사,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기는 했지요. 진행 시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명사를 발견한다는 건 우선 ing가 붙어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문장 시작을 하는 첫 단어가 ing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ing라는 건 얼만큼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ing라고 하는 건 어쨌든 ing를 발견하면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 주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부정사 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동사만큼은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에 걸맞게 5가지 정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ing를 발견했으니까 ing 속에 있는 동사 쿡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까지 읽었더니 이것이 동사면
여기까지가 주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ing가 붙어서 문장의 주어에 쓰였다는 건 명사적 역할이니까 동명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문도 똑같이 ing가 붙었으니까 ing 속 동사만큼을 읽었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읽었더니 is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이만큼이 주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동명사라는 게 문장의 주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면 이제 표현이라는 것은 만큼은 이 말이죠. 만큼은 당연히 만큼답게 해석해라. 즉 무슨 말이냐? 목적어라는 것은 명사의 뜻에다가 를 더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본어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ing 속에 있는 동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는 명사로 만들어서 주어로 가주라. 이렇게 말하면 speak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동사를 말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꿔서 이것을 은이라는 주어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어를 말하다, 말하는 것은 이런 식이고 쌀을, 밥을 조리하다, 조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명사를 발견하고 읽고 문장에서 역할을 따져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동명사의 가장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학습 목표가 뭐라고요? 동명사라는 것을 발견해서 읽어서 그 역할을 따져서 표현하는 것까지 지금 가는 거니까 우리가 문장을 한번 이러면 우리가 문장을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finish라는 동사를 이용하면 동사가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필요하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필요하고 명사 자리에 ing. 즉 우리가 명사 자리에 ing를 동명사라고 한다. 그럼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ing 속 동사만큼을 읽어서 우리는 전치사 앞에 끊어 읽으면 좋다. 그래서 이제 ing 속 동사만큼 읽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큼이라는 건 가장 기본, 타동사는 목적어까지 읽는 게 가장 빈도 높은 기본이니까 역할을 따져볼까요? 문장에서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였다. 이렇게 되면 런치는 eat의 목적어고 eating lunch는 finish의 목적어고 목적어가 이만큼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를 단순한 명사를 썼을 때보다 동명사를 쓰면 동사적 성질 때문에 길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어는 이거잖아요. 목적어는 단어의 뜻에다가 을만 붙이면 되고 점심을 다음에 우리가 eat는 어떻게 되나요? eat는 동사 먹다를 명사로 만들어서 목적어로 쓰면 먹다, 먹는 것을 그러면 억지로 해석하면 그들은 점심을 먹는 것을 끝냈다. 혹은 점심 먹기를 끝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문장은 똑같은 거니까 quit은 stop, 중지시키다라는 타동사면 또 다시 같이 한번 가볼까요?
타동사는 목적어 필요하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 필요하다. 명사 자리에 만난 ing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동명사는 ing 속 동사만큼을 읽는데 동사가 작년이라는 시간의 부사를 동반했으니까 자동사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역할을 보면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last year, 부사는 부사답게 작년에.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다, 담배를 피우는 것, 담배 피우기. 그 목적어니까 뭐가 될까요? 을을. 그러면 작년에 담배 피우다, 담배 피우는 것,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다.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다루어주면 된다. 다음 다시 한번 오늘의 학습 주제에 따라 우리가 문장을 다뤄보니까 is라는 비동사가 보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비동사가 ing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행 시제라고 제일 먼저 배웠다. 그런데 진행 시제라는 것은 주어의 일시적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고, 만약에 진행 시제가 되면 ing를 문장의 동사, 즉 취급하는 거예요. 서술어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my hobby, 내 취미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는 건데, 내 취미라는 주어가 일시적인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진행 시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 시제가 아니라면 비동사의 주격 보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주격 보호가 된다. 마찬가지죠. 6번도 his biggest mistake, 그의 가장 커다란 실수는 그녀 생일을 잊어버린 것이다 했는데, 그의 가장 커다란 실수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일시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거라면 이것은 비록 비동사 플러스 ing의 진행시제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진행시제라기보다는 불완전 자동사의 주격 보호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주격 보호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주격 보호가 명사라는 것은 주어와 일치하는 거고요. 주격 보호가 형용사라는 것은 주어의 행위나 주어의 상태를 보충하거나 설명해야 되는데, 그녀의 취미가 뭐냐? 말 타는 거고, 말 타는 게 뭐냐? 그녀의 취미다 하는 주어와 일치 개념이 되면 주격 보호에 지금 명사가 쓰인 거고, 명사가 쓰이면 명사 자리에 ing를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하는 거고, 동명사 속에 포함된 동사만큼을 읽어주면 horses는 ride의 목적어고, riding horses는 비동사의 주격 보호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우리가 목적어답게 말을 타다, 타는 것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 보호에 쓰인 동명사는 타다, 타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될 거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가장 커다란 실수는 그녀의 생일을, 목적어는 목적어답게 해석해서 생일을, forget은 우리가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오늘의 학습 목표, ing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이런 식이잖아요. 이때 to는 뭔 to일까요? 전치사 to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to가 부정사 to라면 to 뒤엔 동사 원형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지금 미팅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동명사다. 마찬가지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동명사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다 look forward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무엇에 아주 솜씨가 뛰어나다 be good at, 그러면 a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명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오늘의 학습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동명사. 동명사는 어떻게 발견해라? 이렇게 되면 동명사는 오늘 배웠듯이 주어나 목적어나 주격,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즉 우리가 명사 자리에 쓰이는 ing를 동명사라고 한다 이랬고, 그러면 동명사를 어떻게 읽을래 했더니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서 이만큼이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그 역할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세 번째, 그 역할이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주격,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제 역할에 따라 뭘 해야 된다? 표현을 하면 이거잖아요. 표현을 하면 만큼답게. 그렇잖아요? 두 번째, ing 속에 있는 동사는 일단 뭐로 만들어서 명사로 만들어서 이것을 주어답게, 목적어답게, 주격, 보어답게, 전치사의 목적어답게 이렇게 변형해서 적응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동명사의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이니까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동명사를 조금 더 응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